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해외 선물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달러가 크게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통화상품과 안전자산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에 FOMC 성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달러가 큰 변화의 바람 속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또 유로 자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점차 늦추고 있고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시기를 점차 늦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다양한 재료 속에서 달러는 상당히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의 방향성을 통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의 변화를 오늘 시장 포커스로 통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2018년 3월 16일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살펴봅시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9시 반에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주택 착공 건수도 동시간대에 발표가 됩니다. 자, 또 넘어가다 보면은요. 제조업 생산, 산업 생산이 10시 15분에 발표가 됩니다. 또 11시에 오늘 졸트의 구인 건수가 공개가 되죠. 자, 고용 관련 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동시간대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두 개의 지표는 상당히 미국의 향후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얼마만큼은 소비 패턴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의 이 소대 기대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다음 주, 정확하게는 3월 22일 새벽 3시에 FOMC 성명이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018년 1분기가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FOMC 성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18년도, 더 나아가서 19년도의 경제 정책 방향성이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은 박스권의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박스권의 형태. 왜 그렇죠? 다음 주에 있을 FOMC 성명에서의 이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변화하는 해외 선물의 시장 같이 잡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늘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차트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달러를 먼저 분석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방향성은 역시나 해외 선물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을 먼저 잡아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달러는 어저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제 공개되었던 경제지표의 호조 때문이었는데요. 자, 어제 공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인 23만 건보다 하회하는 22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고용 상황이 상당히 건재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만 어제 공개되었던 수입 물가지수는 상승했지만 반대로 수출 물가지수는 하락하면서 물가지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이 다음 주 진행될 FOMC 성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욱 부각되면서 달러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저께 상승은 상승폭을 물론 크게 이어갔습니다. 89.50포인트에서부터 90.10포인트까지 약 0.6포인트가량 상승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도 몇 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로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시작한 이 무역 전쟁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투자 제한, 그리고 비자 발급 제한율을 1주 혹은 2주 안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6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예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뒤통수 맞으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작년에는 뭐 와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내중 중국 방문해가지고 뭐 시진핑이랑 같이 뭐 좋게 뭐 악수하고 가는 것 좀 보이지만 또 뒤통수를 쳤어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중국이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제재로 반발로 인해서 중국 일부에서는 이미 미국에 대한 곡물과 항공기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키는 부분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가장 지지받는 그 지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곡물과 항공기적 이 산업입니다. 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그 물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고립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슨 또 뭐가 있냐면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뮬러가 트럼프를 재수사에 하고 있죠.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요. 저번 작년에 이미 트럼프가 이 대선 레이스 과정 중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라는 사실이 조금씩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전 FBI 국장이었던 코비 전 국장이 퇴임당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시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저번 코비 사건보다도 코비 전 국장이 그 진행했던 이 수사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사실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이 뮬러라는 인물이 상당히 뭐 좀 대담이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트럼프의 이 자체적인 트럼프 이 기구 트럼프 기업의 전반적인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렇게 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좀 뭔가 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달러는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향후 달러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번 FOMC 성명을 통해서 다시 한 차례 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시장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그만큼 쫓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러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1.50포인트 더 나아가서 92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좀 달러 분석이 조금 길었네요. 평상시는 이거보다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5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까닭에 그 원유 크루드 오일의 상승세는 어저께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깃발 행보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깃발 행보에 대한 자세한 강의 내용은 12주 차트 강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횡보 속이기 때문에 이 횡보를 벗어나는 그 방향 쪽으로 한 차례 상승이나 혹은 하락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크게 봤을 때 이미 64.50달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 차례 58.50까지 혹은 더 나아가서 55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깃발 행보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추세 방향성을 잡아드리기가 힘듭니다. 이탈했을 때 그 방향대로 추세 진입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바라보도록 하죠. 자, 금은 어저께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잡아드린 달러의 방향성대로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금이 한 차례 하락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 차례 1275라인선 더 나아가서 1245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유지할 수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고점 매도. 자, 한 차례 달러가 상승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정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금도 한 차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진입하기 좋은 시점은 1335라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35라인선 매도 진입되기. 자, 유로도 한 차례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매도추에서 이탈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1.120 라인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차례 큰 매도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 워낙 행보가 길게 유지됐는데요. 여기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통화상품인 유로 통화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또 유로와 자체적으로 또 유로 청제에 대한 그 양적 완화의 지연에 대한 발언 등을 통해서 유로와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20 라인까지 매도 대응할 텐데 현재로서는 매수 최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보도록 하죠. S&P 한 차례 하락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불안 속과 그리고 중국 무역 그 전쟁에 따른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 S&P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FOMC 성명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미 2800 라인선까지 예고드렸던 대로 상승했고 여기에 따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775 라인선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입가는요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N은 오히려 반대로 한 차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가 달러 대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전파동의 고점 돌파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파동의 고점에 향한 눌림을 통해서 한 차례 추가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매수처에서 이탈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9,500 라인선 9,500 라인선 매도 진입이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진입가는요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나스닥 항생도 역시나 S&P 지수와 동일하게 한 차례 조정이 구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전쟁에 따른 한 차례 하락과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31,750 라인선 매도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5일 매수 추세선, 자,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은 1335 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 그리고 유로는요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S&P는요 2775 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 엔화 9500 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 항생 31,750 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